지금 이란이 파괴된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까? 1조 달러 정도가 최소한 들어갈 거다라고 추산을 했죠.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복구에 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최소한 소요가 될 거다. 점점 어려워지는 건 누구냐? 바로 민중들의 삶이에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대요.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주말 사이 발생한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통제 선언이 미국의 해상 봉쇄 지속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데 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뭐 휴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쟁이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저 휴전한다 그래 놓고서 이거 저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도 아니 저자들이 우리하고 협상한다고 그래놓고 우리 싹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또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이럴 만도 한 게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거의 뭐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란하고 이 핵과 관련돼서 또 경제 제재와 관련돼서 서로 합의를 본 게 있었어요. JCPOA라고 하는 서로 이제 그 협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것을 2017년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폐기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을 제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를 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이란한테 이걸 요구했던 거죠. 당신네들 핵무기 만들지 말라. 그렇게 당신네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겠다.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들 뭐 또 금융 자산에 대한 제재들 이런 거 다 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로 하고요. 그 양을 300kg 밑으로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핵무기가 가능해지려면 우라늄 235의 농도를 90%까지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했던 거는 3.67%까지만 높여라. 그러면 이거는 핵무기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 원자력 발전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렇게 요걸 받아들이면 미국도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그러니까 석유의 수출에 대한 제재를 했고 또 이란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동결을 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냥 파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파기했느냐? 아니 핵물질 그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게 금융자산을 다 풀어주고 수출을 다 풀어줬더니 이란이 한 짓이 뭐였느냐 하면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또 이라크 내에 있는 이 반군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중동 전체에 테러 조직들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이 테러 조직들 때문에, 무장 조직들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런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그 합의, JCPOA 합의라고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란하고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이 주변 지역의 혁명 조직들 또 테러 조직들 이것을 키우는 걸 보면 이란은 도대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란은 또 왜 미국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느냐. 이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 본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일단 못 믿을 뿐더러 또 하나는 지난 2월 말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합동작전을 펴서 참수작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란의 테헤란에서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그 신정 체제의 최고 지도자들 알리 하메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지도자 40몇 명을 아예 그냥 싹 다 몰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공중 폭격을 해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미국하고 이란은 협상 과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테헤란 상공으로 비행기를 침투를 시켜서 그냥 최고 지도부를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은 도대체 이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구나.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사실은 상대방을 믿지를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휴전 협상을 한다? 그 휴전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복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날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그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지금 그 해군 함정들 놔두고 있고 또 너희들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란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폭격을 하겠어라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싹 다 거둬들이고 그냥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겼어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냥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전쟁은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끝날 거냐? 그냥 미국이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전쟁이냐? 이란은 혁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란의 지금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것과 또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 그 세력들 이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시아파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 주변 지역을 다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혁명을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러간다면 이란은 계속 그 혁명을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지역에 테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라크의 반군 세력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불안이고 계속 테러 행위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테러 조직들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 조직들이 궁극적으로 타겟으로 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세력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물론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난 거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 것이지만 헤즈볼라라든가 또 뭐 이런 다른 테러 조직들은 오히려 그 테러 조직들이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멸을 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헤즈볼라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접하고 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 테러를 가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고 드론 공격을 하고 이래 왔거든요. 그거를 박멸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란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무장 조직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또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란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야, 우리 좀 잘해봅시다. 내가 너희들한테 조공을 바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둘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만 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특히 그렇게 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물러가면 미국과의 전쟁은 끝난다. 하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란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거는 바로 석유의 공급로 차단인 거죠. 그리고 석유 공급로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미국이 물러가서 미국과의 전쟁은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꽤 높다. 트럼프도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물러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가졌음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건 비용 탓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면 현재 협상 구도는 누구에게 더 다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훨씬 다급한 상황이고요. 이란의 지금 이 전쟁을 추진하는 세력, 전쟁을 밀고 나가는 세력에게는 하나도 급할 게 없어요. 이들은 시간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시간을 끌수록 이란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이란의 민중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밀고 가는 사람들은 민중의 삶 같은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1월 달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했단 말이죠. 바로 그 상대방은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전쟁을 밀고 가는 바로 그 세력들인 거예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이란의 민중들이 이란의 상인들과 또 이란의 지식인들과 이란의 학생들과 이러는 사람들이 이란의 여성들과 이 사람들이 나와서 현재 이란의 집권 세력을 상대로 해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권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란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얼마를? 추산에 따르면 한 3만 5천 명이에요. 자기 국민 3만 5천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무슨 민중의 삶 같은 거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을 하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건 누구냐? 바로 민중들의 삶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 정권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란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민중이 어려워지는 것과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 본토에 대한 공중폭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프라 다 무너뜨리고 발전시설 다 무너뜨리고 해서 그냥 대정전을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오히려 현재 집권 세력은 더 좋아할 거예요. 왜? 그러면 민중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더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집권 세력은 야 봐라 제 미국이 나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해방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명분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중이 어렵다,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거는 저들이 말이지 미국이 와가지고 뭐 군사적인 목표물 다 타격을 해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별로 안 남았어. 그러면 전쟁을 하기도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란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전쟁은요. 정규 군대끼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은 지금 뭘 타격을 해서 지금 자기들이 성과를 얻고 있느냐. 이건 테러예요. 상대방의 군인을 타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군대를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은. 그럼 뭘 타격하느냐. 유조선을 타격을 해요. 화물선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또 주변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방어도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요 대단한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테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가 타는 겁니다. 왜?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시민들의
미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동맹국가들,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여론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미국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음부터 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미국의 하원 또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편이 아니고 그 반대편의 국회의원들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될 거 아닙니까? 의회가. 그럼 일을 못하죠. 레임덕이 돼버리잖아요. 예, 일을 못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불리한 전쟁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란은 유리한 전쟁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시설뿐 아니라 공장철 도항구 등 경제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복구 비용만 3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란 경제의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란 경제의 피해 규모하고 복구 비용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보고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리스타드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 기업에서 나온 추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나온 추정치, 경제 전망에 나와 있는 이제 이란의 복구 비용, 장기적인 복구 비용 이라고 하는 그 추정치 두 가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리스타드 에너지라고 하는 데인데 현재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 또 발전소, 담수화 시설 요 정도를 복구하는 거 그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 리스타드 에너지라고 하는 데서 제시를 했거든요.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복구에 한 3년 내지 5년 정도가 최소한 소요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580억 달러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뭐 100조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이란의 경제 규모로 따지고 봤을 땐 이건 굉장한 숫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전력과 담수화 시설 복구하는데 또 한 80억 정도 해서 합치면 그 뭐 한 7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돈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월드뱅크가 장기적인 복구 비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 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까? 건물 복구하고 도로 복구하고 교량도 복구하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복구한다고 했을 때 이건 최소 10년은 걸린다. 라고 월드뱅크는 추산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 1조 달러 정도가 최소한 들어갈 거다라고 추산을 했죠. 1조 달러면요. 1,5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파괴된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괴를 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또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여기다가 미사일 투입된 거, 드론 투입한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마도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면서 정부 불신과 탈이란 행렬이 이어지는 현 상황을 단순한 민생 위기가 아니라 정권 불안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민생 위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란 국민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 전쟁 이전에도요. 이란에서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들 그런 인구의 비율이 거의 60%가 된다는 그런 추정치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란에 들어가는 그 화물 같은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식량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속에 들어가서 그 사정이 어떤지는 지금 외부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상태일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이죠. 그 이전에 지난 1월 달에 반정부 시위 했을 때 이미
그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3만 5천 명 내지 4만 명이 사살을 당한 상태예요. 이란 국민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말 인종학살 수준의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기 나라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살기 싫은 나라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도 정말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2025년 자료를 보면 6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 순 감소가 있었더라고요. 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란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거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권 불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소련으로부터 받던 또 중국으로부터 받던 원조 물자들이 거의 끊긴 상태가 됐잖아요. 북한으로. 그러면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 그 과정 중에 350만 명이 뭐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기간을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그 정도가 되면요. 정권이 무너져도 몇 번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뒤집을 세력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으면 그냥 굶어 죽은 것일 뿐이지 그걸 뒤집어 엎겠다고 밖에 나오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뒤집어 엎겠습니까? 지금 이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북한하고 달리 약간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는 정규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규군. 원래부터 있던 군대인데 그 정규군은 병력 수가 42만 명이에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혁명수비대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고 나서 그 이슬람 혁명 세력,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신정 세력이 자기들의 혁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그 혁명을 주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동 지역 전체를 신정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군대입니다. 그게 혁명수비대이거든요. 그 혁명수비대가 병력이 19만 명이에요. 그 19만 명이 지금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 42만 명의 정규군이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3만 5천 명을 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쏴 죽인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규군 세력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대요. 그 당시에는 요 몇 달 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아무리 혁명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그러지만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사람을 그렇게 그냥 그 많은 사람을 쏴 죽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혁명을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터진 겁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규군의 입장에서도 애매해진 겁니다. 아니 혁명수비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불만이 높아졌고 그게 계속되었더라면 어쩌면 그 안에서 군대끼리 그러니까 정규군과 혁명수비대하고의 충돌이 있을 법도 했었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외적이 침입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싸우는 것도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정규군도 미국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가담을 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에서는 누구도 집권 세력인 혁명수비대를 상대로 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그들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은 굶어 죽어가고 환자들은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그것과 정권, 그것과 이 전쟁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집권 세력들, 전쟁 추진 세력들은 더 자신만만하게 과거와 같은 반대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이란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